네,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분유 속에 당독소가 많다. 이렇게 하고 제가 끝을 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분유 속에 당독소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분유를 골랐을 때 당독소가 낮은 그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얼마짜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연구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당독소가 어쨌든 우리가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다면 당독소가 낮은 분유를 선택하고 그래서 갓난아기가 당독소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보면 구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떠 있어요. 이거 이제 영어로 된 걸 제가 이제 한글로 했는데 거기는 이제 밀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제부에는 당독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건 이제 당분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산화도 일으키고 염증도 일으켜서 노화도 촉진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놀라는 거죠. 아, 정말로 분유조차도 안전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이런 이제 이런 그 사파가 사실 구글에 영어로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거를 이제 캡처해서 한글로 이렇게 좀 옮겨놨는데 실제 이렇게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실제 보면 분유를 만들 때 우유만 가지고 만들었냐? 그렇지 않고 우유를 건조한 분유죠. 우유를 건조한 게 사실 분유죠. 근데 거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한 것들도 집어넣고 또 단백질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소화 흡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더 첨가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첨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가격이 비싸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것들이 첨가되면 될수록 당독소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아주 좋다라고 하는 고가의 뭐 이렇게 우유를 먹으면 먹일수록 사실은 뭐 어떻게 되냐? 당독소가 훨씬 더 많은 거를 아기한테 먹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사실은 분유는 비싸지 않고 정말 간단한 아주 심플한 그런 분유를 선택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분유는 이제 우유를 젖소를 통해서 나오는 거 이제 사냥류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분유들도 있는데 실제 보면 젖소에서 나왔을 때의 당독소보다 사냥류가 했을 때의 당독소가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웨이를 갖다가 유청 단백을 집어넣는데 60% 집어넣냐, 20% 집어넣느냐를 가지고 다 비교를 해도 사냥류가 당독소 레벨이 우유의 우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분유보다 훨씬 더 낫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 레인지가 엄청 넓죠. 이렇게 보시면 17에서 120일까지. 근데 산양류 같은 경우는 그 상대적으로 보면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우유에다가 분유죠. 분유에다가 유청 가수분해 단백질을 효소를 처리해서 가수분해를 시켜서 훨씬 더 소화흡수가 되고 아이한테 단백질을 양질의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공급하겠다고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걸 유청 단백 훨씬 더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많이 당독소가 늘어난다. 이게 왜냐? 단백질을 잘라서 자르면 자를수록 이것이 당독소를 만드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역할을 유청단백 가수분해가 해준다. 왜냐하면 이미 우유 속에 있는 이런 그 설당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결합하면서 이렇게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시면 이 분유인데 이 얼마나 오랫동안 9개월 동안 보관을 했고 30도에서 보관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당독소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독소가 보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 실제 이 분유를 만드는 공정은 건조 만들 때 이제 건조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동결 건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드럼 드라이어라고 이 통에다가 이제 조금씩 코팅을 시키면서 드럼이 이제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 얇게 이제 코팅하면서 이제 건조시키는 이제 드럼 드라이어가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분무 건조하는 거, 스프레이 드라이, 이제 분무 건조하는 이게 세 가지 방법인데, 보시면 제로 날 때 보면 가장 드럼으로 드라이 시킨, 건조시킨 게 당도수가 최고 높죠. 동결 건조라든가 스프레이 드라이는 사실 적죠. 근데 이거를 보관을 습도가 33%이면서 30도씨에 보관했을 때 하고, 습도가 52%인데 30도에 보관했을 때 하고 엄청나게 요만큼밖에 증가 안 했는데, 여기는 얼만큼 증가했죠? 이만큼 증가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면서 온도가 높으면 더 당독수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똑같이 습도를 52%를 했는데 온도를 10도를 낮췄죠. 20도를 낮췄죠. 그랬더니 똑같이 52%인데 온도가 30도냐 20도냐에 따라서 요만큼 생기는 게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당독수가 높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분유를 이제 사가지고 와서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한 스푼 아이한테 터주고, 이제 그거를 뚜껑을 덮어서 그냥 여름에, 만약에 장마철이나 여름에 그냥 보관한다. 그러면 당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독소를 분유에서 당독소가 처음에 나온 제품이 어떠냐도 중요하지만 보관 방법에 따라서도 영향이 훨씬 크게 미쳐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유는 첨가물을 많이 넣은 것보다는 가장 심플한 제품, 오히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가격이 오히려 비싼 것보다는 싼 것들이 더 당독소가 적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유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조일자가 가장 짧은 걸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면 가장 최근에 만든 것, 적어도 3개월 이내에 만든 것을 분유를 골라라.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당독소가 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가지고 와서 아기한테 분유를 먹일 때 개봉을 해가지고 먹이고 남는 거는 어떻게 하냐? 사실 밀봉을 완전히 잘 한 다음에 저는 냉장이나 냉동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당독소 안 만들어지니까 냉장이나 냉동에 보관하고, 특히 여름에 습도가 높을 때는 훨씬 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분유를 내가 아이한테 먹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분유를 가장 유통기한에서 제조일자에서 가장 짧은 거를 구입을 하시고, 분유를 구입할 때 비싸게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가장 간단한 것들을 구입을 하시고, 대신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유를 탈 때 추가로 그때 집어넣어 주세요. 그때 다른 것들을 좀 보완해 가지고 보완하시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를 해도 분유 먹일 때 좀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이 분유를 드시게 하실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발한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같이 분유를 타서 아기한테 주기 전에 유산균을 타가지고 같이 먹게 하게 되면 그 장내에 그 유산균이 장내에 들어가서 잘 정착이 돼가지고 분유 속에 들어있는 당독소를 잘 분해해서 아기한테 들어가는 거를 아주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다. 그럼 이걸 또 어디에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임산부 있죠, 임산부, 수유부가 엄마가 음식을 먹어서 모유 수유할 때 그 엄마의 모유 속에 또 당독소가 들어있죠. 근데 그것은 엄마가 먹는 음식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엄마가 이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엄마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혈액 속으로 당독소가 흡수가 되지 않도록 다 분해돼서 배설돼서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